박희락 교수입니다. 이번에도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인 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의 정세가 여전히 불안하고 한국에게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 1월 3일 미국이 이란의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드론 공격으로 살해했고, 이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이란은 1월 8일 이라크에 있는 2개의 미군 기지에 16발 내지 22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미사일 공격이 가해진 4시간 후에 테헤란 공항을 이륙한 우크라이나 항공 소속 보잉 737-800 여객기가 추락해서 176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하여 이란이 오인으로 격추하였다는 주장이 미국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8일에는 이스라엘 공군기로 추정되는 항공기가 이라크 민병대 기지를 공격을 해서 8명의 무장대원을 사살했다고 합니다. 중동 지역은 원래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렸듯이 언제나 불안했지만 이번에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기 어려운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살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 자체도 이전 상황에서 악화되어 온 결과입니다. 이라크에는 친이란 민병대, 즉 이란의 지휘를 받는 민병대가 있는데 이들은 2019년 12월 27일 다수의 로켓을 발사해서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 미군 기지에서 일하던 미국인 군속 1명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은 이틀 뒤인 29일 이라크 서부 지역에 산재한 이란 민병대 5곳을 보복 공습했고, 그리고 3일 새벽 드론을 이용을 해서 거셈 슬레이마니 사령관과 그 일행을 사살한 겁니다. 이와 같이 서로가 양보하지 않은 채 상황을 지속적으로 악화시켜 나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다. 치킨 게임은 과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젊은이들이 외길에서 서로의 차를 정면 충돌하는 방향으로 운전하는 게임으로서 죽음이 겁나서 핸들을 꺾는 운전자가 치킨, 즉 병아리로 되는 게임입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이란은 치킨 게임의 두 운전자처럼 서로가 상대방에게 물러서기를 강요하면서 강경한 조치와 언사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후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자가 없었다면서 경제제재만 가하겠다고 물러섬으로써 일단 극단적인 사태로의 악화는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1월 10일 문우신 미 재무장관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제조업과 섬유산업, 광산업 등을 포함한 대이란 제재를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란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도 있고 진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란의 치킨 게임과 관련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훈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관계의 본질은 치킨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정부가 없기 때문에 한번 상황이 악화되면 그것을 완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미국과 이란은 친이란 이라크 민병대 로켓 공격이 발단이 돼서 전쟁 직전까지 상황을 악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치킨 게임의 두 운전자처럼 서로가 상대방에게 물러서기를 강요하면서 강경한 말과 행동으로 보복을 했던 것입니다. 상대를 물러서게 만들고자 강경한 조치의 말을 선택하지만 상대도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와 다르게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킨 게임에서 두 차는 서로 물러설 수 없다면서 달리다가 정면 충돌하여 한 사람이 죽거나 두 사람이 다 죽는 결과가 되곤 합니다. 치킨 게임에서도 두 사람 또는 두 사람 중 하나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중요하듯이 국제관계에서도 정부와 정부 인사들이 냉정하게 판단하여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이란은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가하되 물밑으로는 미국의 사전 경보와 대피를 허용함으로써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미국도 자국의 기지가 이란의 미사일에 의하여 공격받았음에도 추가적인 보복 없이 경제 제재만을 가함으로써 사태를 완화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실질보다는 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핸들을 꺾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죽을 줄 알면서도 돌진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고, 그것을
용기 있다고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에서도 보면 타협보다는 대결이 많고 노사관계에서도 그러합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일 관계에서도 치킨 게임이 그대로 지속되었고 아직도 완전하게 타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북관계에서도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잘 사는 것으로 타협하면 되는데 북한은 자기 중심으로 통일을 해야겠다면서 6.25 전쟁을 발발했고 핵무기를 개발하여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소의 합리성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은 막무가내로 치킨 게임에 몰두하여 걱정입니다. 둘째, 이번 이란 미사일의 미군 기지 공격과 관련해서 방호 또는 방어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방호라고 하여 부대나 병력에 대한 프로텍션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이라크 민병대에 대한 미군 군속 1명의 사망이 현재처럼 상황을 악화시킨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번에 이라크의 미군 기지에서 한 명이라도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면 미국의 선택지는 매우 좁아졌을 것이고 이란과의 전쟁으로 상황을 악화시켜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1명의 사상자도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제재를 선택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미군은 이란 미사일 공격의 징후를 미리 파악하였고 3시간 30분 전에 백악관에서 대책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평소부터 유사시 전투원들이 피신할 수 있는 대피소를 구축해둔 상태에서 병사들에게 대피 요령을 숙달시키고 특히 경보가 수집 및 전파되는 체계를 잘 확립해 두었을 겁니다. 이번에 이란이 쏜 미사일은 정확하진 않았지만 폭격 당시의 동영상을 보면 어떤 건물에 명중하여 붕괴되는 장면도 적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가 사망하였다면 미국의 강경한 선택 또는 그리고 이에 따른 이란의 대응으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방어와 관련해서 우리를 되돌아보면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계속 증강했지만 우리는 핵 민방위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기존의 민방위 훈련도 강화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나 하와이는 핵 공격에 대한 대피 훈련을 하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가까이 노출되어 있는 우리는 한 번도 핵 민방위를 시행하지 않았고 논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할 뿐입니다. 셋째, 이번 사태를 통하여 국제적인 핵과 미사일의 확산을 막는 것이 결국 나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에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발사한 미사일들은 키암 미사일 혹은 파테 110 미사일인데 키암 미사일은 스콧-C 미사일 또는 사합-2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서 이것은 북한에서 전수된 미사일 기술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이란에 약 200 내지 300개의 스콧 미사일을 판매했다는 겁니다. 파테 110 미사일이 북한에 수입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와 관계가 먼 이란의 미사일 증강이 북한의 미사일 증강을 지원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 대한 공격력이 되는 것이지요.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세계 전체적인 군비 확산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고 북한의 무기 수출을 차단하는데 한국도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이번 이란의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서 일시적인 평화를 위한 유화 조치가 장기적인 평화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한 바에 의하면 2015년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핵 합의를 한 다음에 이란에게 제공한 돈은 현금 18억 달러, 원화로 2조 원 정도입니다. 그것과 1,500억 달러, 원화로 170조가 됩니다. 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었습니다. 이란은 이 돈으로 중동 지역에서 테러 분자들의 활동을 지원하였고 미국을 공격하는 미사일 등을 증강했다는 겁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에 대한 유화 정책이 결국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되돌아온 것이지요. 공격적 의도를 가진 국가에게 어떤 명분으로든 돈이 제공되면 그것은 당연히 군사력 증강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 다양한 명분으로 북한에게 돈을 지원하였는데 그 돈이 결국은 핵무기 개발에 사용된 겁니다. 지금도 현 정부는 금강산 사업이나 개성공단 재개가 평화적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돈이 생기면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더욱 신속하게 강화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한국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 북한에 대한 어떤 지원도 결국은 북한의 군비 증강을 지원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을 우리 모두 명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미군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살해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국력과 국방력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군사력 개선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였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로 미국의 군대가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한국은 국방 예산을 다소 증대시키지만 핵심적인 무기 및 장비의 질적인 개선보다는 병사들의 봉급 향상 등 병력 민주화에만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힘보다는 유약함으로 대화를 구걸하고 있고, 따라서 온갖 모멸을 받으면서도 북한의 행동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되뇌어온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 라는 이 단순한 격언을 현 정부와 정부 인사들은 왜 모르는 걸까요? 정말 우리는 정부와 국가를 믿고 편안하게 잠을 자도 될까요?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